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이틀 연속 하루 최다 확진자 수를 갈아치웠는데요.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채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광주의 코로나 확진자는 156명. 어제 133명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하루 최다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저희도 일하는데 좀 조심스럽고. 특히 최근의 확산 추세는 지난해 1월 TCS 국제학교 집단 감염 때와는 달리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은 물론 교육시설과 제조업체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점차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한 주에만 110명이 늘었고 전남 서남권 확진자의 40%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PCR 진단검사를 주 3회로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의 긴장감과 경각심을 갖고 지금의 위기를 막지 않으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다시 멈춰서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역시 사적 모임 자제를 권고하는 등 설 명절까지 전도민 잠시 멈춤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가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주 안에 확산세를 꺾지 못할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겁니다. 타지역 방문을 비롯해서 각종 행사,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최다치를 쓰고 있는 확진자와 점차 우세종으로 자리 잡는 오미크론 변이. 지난 2020년 2월 광주에서 첫 발생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지역사회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숨진 이한열 열사. 그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빈소에 시민사회와 정치권 인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사회는 평생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배 여사의 뜻을 기려 다시 한번 결속을 다졌고 정치권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 이 열사의 삶과 6월 항쟁을 그린 영화 1987의 배우 제작진이 고 배은심 여사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 열사를 연기한 강동원 배우는 부고가 알려지자 광주를 찾아 일찍 배 여사를 찾아뵙지 못한 죄송함을 전했고 올해 원래 또 찾아뵙기로 했었는데요. 못 뵈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고 통화만 했었는데 마음이 안 좋네요. 장준환 감독은 분양을 마친 뒤 1시간 정도 빈소에 머물며 고인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눈빛, 그리고 손수 따뜻한 밥 먹여서 보내겠다고 이렇게 막 서둘러 준비하시던 모습. 시민사회 인사들도 민주화 운동 가족들의 구심점이었던 배 여사를 추모하고 뜻을 이어받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 수많은 날들을, 그 뜨거운 여름을, 그 추운 겨울을 가족 간에 다툼 없이 진상규명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같이 해주시겠다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조문 이후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배우자 등 대권 주자들도 조문하고 마지막까지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힘썼던 고인을 기려 민주, 인권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의 밤을 치른 고 배은심 여사의 장례는 내일 오전 발인과 노제로 진행됩니다. 배 여사의 유해는 유족의 뜻에 따라 이한열 열사 선친이 있는
광주 망월동 제8묘역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심으로 처분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던 시민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특별반을 출범시키고 5.18 당시 신군부 규탄 집회에 참여해 계엄령,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명예회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은 당사자가 신청해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면 처분 변경이나 구금 피의자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숨진 전두환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전두환은 숨지기 전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전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당초 11월 29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린 스마트폰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EBS와 손을 잡았습니다. 가칭 광주 캐릭터 랜드를 조성해 광주 시민은 물론 타 지역 시민들도 찾아오는 광주형 관광 명소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EBS 관계자들과 광주시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칭 광주 캐릭터랜드를 조성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광주에 가족들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놀이터나 테마공원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광주형 관광명소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EBS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추진하게 될 유아 어린이를 위한 오프라인 공간과 각종 교육 협력 사업은 가족이 함께하는 펀시티 광주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광주 캐릭터랜드는 EBS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조성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펭수나 뽀로로 등 EBS의 22개 캐릭터들을 이용해 테마파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광주시의 AI 기술과 더 나아가 메타버스 기술까지 더해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은 450억 원을 투입하고 2024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광주 캐릭터랜드가 만들어지면 호남의 대표적인 즐길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BS가 지난해 10월 파주에 문을 연 구름 테마파크에 평일에도 최대 1,000명가량의 시민들이 찾아오는 등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EBS가 그 방영한 다양한 캐릭터가 있거든요. 펭수랄지 뽀로로랄지 두다다풍 이런 걸 우리의 인공지능 VR 이런 것과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할 텐데. 펀시티 광주조성 1호 사업인 광주 캐릭터랜드가 노잼 도시라는 이미지를 바꾸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